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나는 싫은데 이상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끌려간 적.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괜히 죄책감을 느끼고 결국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 적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심리 조종, 즉 다크 심리학적 기술에 휘말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연인, 심지어는 낯선 사람과의 짧은 대화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는 곳에는 늘 힘의 균형, 보이지 않는 권력, 심리적 우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를 은밀히 조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게임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조종하려 할 때 나타나는 10가지 신호. 이 신호들을 알아두신다면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죄책감을 무기로 쓴다. 조종자가 가장 먼저 꺼내드는 무기는 죄책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정말 큰일 나. 다른 사람들은 다 해주는데 너만 왜 그래? 이 말들은 모두 공통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당신 탓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해버리면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보였나?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잘 걸립니다. 거절을 못하고 결국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대처 방법은 분명합니다.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이 한마디를 속으로만이라도 반복하세요. 죄책감을 분리하는 순간 조종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두 번째, 칭찬과 비난을 번갈아 사용한다. 조종자는 처음에는 달콤한 칭찬을 합니다. 너는 역시 특별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너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변합니다. 역시 너도 별 수 없구나. 그 정도도 못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이처럼 칭찬과 비난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방식은 도박 중독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끔 주어지는 보상 때문에 사람은 계속 거기에 매달리게 되죠. 조종자는 당신을 칭찬이라는 당근과 비난이라는 채찍 사이에서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 당신은 스스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정을 얻고 싶어 계속 노력하게 됩니다. 대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상대가 던지는 칭찬과 비난을 동일한 하나의 전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나를 흔들고 있구나. 이렇게만 깨달아도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존심을 건드린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설마 너 같은 사람이 이걸 못하겠어? 조종자는 직접적으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자존심은 사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명하고 싶다는 욕구를 자극하면 대부분 스스로 행동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애들러는 이를 열등감 보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쟁이나 과잉 행동을 하게 됩니다. 조종자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대처 방법은 증명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반응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순간 조종자의 미끼는 무의미해집니다. 네 번째, 말을 돌려서 애매하게 한다. 조종자는 절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아, 오늘은 일이 너무 많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내가 아니라면 누가 할 수 있겠어? 여기에는 분명히 요청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부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는 자발적으로 움직였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교묘한 유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술을 심리학에서는 넛지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들면 더 강력하게 행동을 지속하기 때문이죠. 대처 방법은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말할 때는 이렇게 답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해줄래요? 조종자는 노골적인 부탁을 드러내는 순간 전략을 잃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압박을 준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돼. 이 기회는 오늘까지만 있어. 조종자는 시간을 압박하는 전략을 씁니다. 사람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면 결국 본능적으로 선택하게 되죠. 이 원리를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희소한 자원, 제한된 시간, 단 한 번의 기회 같은 말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즉각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대처 방법은 단순합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바로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세워두세요. 잠시라도 시간을 벌면 조종자의 압박은 힘을 잃습니다. 여섯 번째, 피해자인 척한다. 조종자는 종종 자신을 불쌍한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나는 늘 손해만 봐.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 내가 아니면 나한테 아무도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동정심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지 않는 도움을 주게 되죠. 이 방식은 특히 착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 증후군, 즉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습관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대처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대가 피해자 역할을 할 때 그것이 정말 객관적인 피해인지 아니면 과장된 연기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힘든 건 알겠어. 하지만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비밀을 무기로 삼는다. 조종자는 가까워진 후 당신의 고민이나 비밀을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정말 진심 어린 공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보 수집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비밀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내가 그때 말한 그 일,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쩌지? 직접 협박하지 않아도 암시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명확합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것. 특히 상대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절대 개인적인 비밀을 공유하지 마세요. 이미 공유했다면 그 약점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더 강력한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고립시키려 한다. 쟤는 널 진짜 생각 안 해.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없어. 조종자는 당신을 주변 관계에서 떼어내려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시선이나 도움을 차단해야 자신이 유일한 의지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가스라이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를 고립시키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 뒤 결국 조종자만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대처 방법은 고립을 막는 겁니다. 조종자의 말이 사실인지 반드시 제3자에게 확인하세요. 주변과의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아홉 번째, 언어의 프레임을 바꾼다. 조종자는 언어를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난 그 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넌 항상 책임을 회피하는구나. 단순한 거절이 순식간에 성격적 결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이밍 기술입니다. 언어의 틀을 바꾸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죠. 대처 방법은 논점 이탈을 잡아내는 겁니다. 난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일은 하기 싫다고 말한 거야. 논점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리면 프레임 조작은 무너집니다. 열 번째, 계속 기준을 바꾼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또 다르게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동의했잖아. 내가 원해서 한 거잖아. 조종자는 규칙과 기준을 계속 흔들어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결국 더 강한 사람의 기준에 따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을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라고 설명합니다. 모순된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결국 조종자의 논리에 맞추게 되는 것이죠. 대처 방법은 기록입니다. 말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메모나 문자로 남겨두세요. 흔들리는 기준을 잡아내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군가 나를 조종하려 할 때 나타나는 10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들은 죄책감을 자극하고 칭찬과 비난을 번갈았습니다. 자존심을 시험하고 말을 애매하게 돌려서 행동을 유도합니다. 시간을 압박하고 피해자인 척합니다. 당신의 비밀을 무기로 삼고 주변과 고립시키려 합니다. 언어의 프레임을 조작하고 계속 기준을 바꾸며 혼란에 빠뜨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신호를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마십시오. 다크 심리학의 본질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그들의 무기는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조종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선택을 지키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방패가 되어 드리기를 바랍니다.